청주 시민들이 미호강 하면 팔결다리. 그때는 여기 네네. 모래사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호강의 상징 물고기가 있거든요. 팔결교 바로 위쪽 이곳이 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를 맨 처음 발견한 곳이에요. 물 속에서는 미호종개가 뛰놀고 물 밖에서는 사람들이 뛰놀고 이랬던 곳이죠. 이 일대가 곡창지대니까 곡식들을 좀 보관하고 지키는 그런 기능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토성 중에 가장 그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런 토성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이제 무심천과 미호강이 만나는 합수머리를 우리 사람들이 까치내라고 특별히 이 모습이 아마도 네. 우리 그 옛날 까치내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그쵸. 모습이 이 모습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투더 동네 시간 추적자 이지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호강 주변을 우리 또 둘러보면서 또 추억을 상기시켜 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기소개 네. 한번 다시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 충북 지역의 환경운동가 염우입니다.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 미호강과 그 다음에 무심천이 만나는 그 까치내까지 여러분들과도 함께 했는데, 오늘은 그 주변에 있는 공원을 왔어요. 관장님, 여기가 어떤 공원인가요? 네, 여기는 까치내 바로 옆에 있는 네. 문암생태공원이에요. 네. 문암생태공원은 뭐 우리 청주 시민들이 봄, 가을철에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소풍 장소, 맞아요. 또 휴식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네. 같이 둘러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여기는 원래는 네. 우리 청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버린 쓰레기들을 매립했었던 매립장이었었어요. 매립장이 이렇게 공원으로 바뀐 거예요? 네. 와. 1994년도부터 네. 2000년까지 한 7년 정도 쓰레기를 버렸던 장소인데,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이 찾는 생태공원이자, 또 옆에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생태 환경 교육을 네. 가르치고 확산하는 그런 어떤 초록의 희망을 일궈나가는 그런 땅으로 변화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또 굉장히 넓잖아요. 네.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게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쓰레기 매립지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들어가서 막 냄새도 굉장히 심하고 벌레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찾지 않은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걸 그냥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으로만 두면 안 되니까 이제 2000년에 매립이 종료되고 나서 청주시가 또 이제 주민들과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 이곳을 장차 기왕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생태공원 구상을 하게 됐고요. 네. 2010년도에 그래서 문암생태공원을 처음으로 해서 개장을 했고요. 네. 여기는 특징적인 게 바비큐장도 있고 와. 캠핑장도 있고 네. 이런 곳이에요. 와서 이렇게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당시가 이제 뭐 청주시를 대한민국의 녹색 수도로 만들어 보자, 또 뭐 생명 문화 도시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슈가 한참일 때,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환경 의식과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의 산실로 만들자 해서 에코 콤플렉스까지 건립을 해서 이제 생태공원과 네. 에코 콤플렉스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된 거죠. 네, 그럼 우리 오늘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이곳에서 이 문암생태공원에 숨겨진 네. 비밀이 하나 있고, 비밀이요? 네, 네. 궁금하죠, 그죠? 궁금한데요, 비밀이라고 하니까. 보물도 하나 있어요. 비밀과 보물? 예, 그것을 한번 둘 다 궁금한데 일단 비밀부터 물어가죠. 보러 가실까요? 네.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관장님 진짜 공원이 넓고 너무 날씨도 좋은데, 좋죠. 근데 우리 지금 비밀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여기 네. 비밀 어디 있어요? 비밀이요? 네. 비밀 앞에 와 있는데 한번 비밀 앞에 와 있다고요? 예, 우리 문암 생태공원에 숨겨진 비밀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아무것도 있을까요? 없는데? 나무 있고 볼까요? 의자 있고. 그 비밀은 네.
문암생태공원의 과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를 담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이었었던 과거, 네. 그 흔적을 담고 있는 것들이죠. 쓰레기 매립장의 흔적이 네. 아직 남아있는 게 있나요? 그럼요.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생태공원은 바뀌었지만 네. 사실은 여기는 예전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인데 네. 그때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다 매립장에 매립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립된 쓰레기가 분해되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뭐 침출수도 나오고 또 가스가 발생하는데 메탄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수십 군데의 가스 포집공을 뚫어가지고 그때 다 태워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미 이 매립이 종료된 다음에 20년도 지금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가스 포집공은 다 없어졌는데 그렇죠. 네. 여기 세 군데의 가스 포집공이 남아있고 네. 그 중에 두 군데는 그냥 중단돼 있는데 네. 한 군데의 가스 포집공에서 아직도 오. 메탄이 나와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오. 혹시 살펴볼까요? 저건가요? 발견했어요. 그렇죠. 오. 여기 보면 이제 네. 파이프가 올라와서 이렇게 원통으로 까맣게 된 그 위에 와. 아지네이처럼 아물아물하죠, 그죠? 진짜 이렇게 막 흔들리고 네.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네. 불의 색깔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네네. 밤에 나오면 어떨 때는 파란 빛에 어떨 어. 때는 노란 빛에 이런 그 불꽃이 네. 꼭 마치 성화 불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꺼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불타고 있어서 와. 여기에 오면 이제 이곳이 지금은 생태공원이지만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시민들이 이제는 즐겨 찾는 생태공원으로 순환시킨 곳이다. 이런 것들을 직접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소. 와, 그러게요. 정말 과거에 이곳이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것을 또 추억할 수 있게 하는, 또 상기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또 남아있네요. 과거와 현재를 그럼요. 잊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시간 여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또 보물을 또 찾아봐야 할 텐데. 이제 비밀 네. 살펴봤으니 네. 우리 생태공원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 네. 찾아보러 갈까요? 보물도 한번 그러면 찾아보러 우리 백투더 보물 이렇게 백투더 보물 거꾸로 보물 다시. 가보실까요? 여기 보면 물이 막 찰랑찰랑하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물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곳이 이제 뭐 양서류들이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곤충류 이런 생물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그래서 우리가 비오토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 서식지 아주 중요한 습지가 되는 거죠. 맹꽁이 설명이 있어요. 예, 왜냐면 여기가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찾아온 문암생태공원의 보물. 보물. 가장 저는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멸종 위기종이에요. 네. 두꺼비는 오히려 멸종 위기종이 아닌데 이 맹꽁이는 멸종 위기종인 이 맹꽁이가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 바로 문암생태공원의 보물입니다. 맹꽁이가 정말 맹꽁하고 울어서 맹꽁이네요. 그럼요. 맹꽁 이렇게 울죠, 그죠? 그럼 맹이 여자일까요? 꽁이 여자일까요? 꽁? 꽁? 네. 땡. 맹이 여자예요? 땡. 어? 둘 다 남자. 그래요? 예, 맹꽁이들은 이제 산란기가 되면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수컷들이 네. 좀 높은 애는 맹이라고 그러고 낮은 애는 꽁이라고 이렇게 음을 좀 바꿔서 서로 앞다퉈서 맹꽁 이러면서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요. 짝짓기 하려고 이제 암컷을 유인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목소리 듣고 괜찮은 맹꽁이한테 그 이제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쵸? 여기 그래서 네.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어느 때 딱 보면 한 2, 3일 정도 집단 산란이 시작돼요. 주변에 있었던 맹꽁이가 다 모여요. 여기 와서 수많은 정말 몇천 개체가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개체들이 맹꽁 하면서 그 짝짓기라는 그런 어떤 생태적 신비를 또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네. 여기는 왜 맹꽁이가 많아지게 됐을까? 그러게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 매립이 종료되기 1년 전 1999년에 이 주변 농가에서
지하수를 파서 생활 용수로 쓰고 있는데 너무 냄새가 심하고 악취도 나고 이래서 민원이 막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환경단체들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침출수가 누출되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건의했고 그때 청주시가 기꺼이 의견을 받아들여줘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네. 여기가 원래 농수로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네. 농수로가 지나가는 박스가 있는데 그 위에 네. 매립장을 만든 것부터 잘못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쌓이니까 네. 이 농수로 박스 주변으로 이렇게 방수 시트가 네.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째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전체 쭉 길쭉하게 네. 방수 시트가 훼손됐고 침수가 좀 누출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수선을 다 하고 네. 마무리한 다음에 여기 쓰레기를 채우지 않고 그냥 길쭉하게 이렇게 쓰레기를 빼낸 그 자체로 마무리를 해서 둔 거예요. 방수 시트만 다시 마감하고 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우북한 지형이 생겼죠. 네. 비가 오죠. 물이 고이죠. 오. 이거 습지가 된 거예요. 이곳을 기왕이면 이제는 맹꽁이가 좀 더 그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로 네. 청주시가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연마당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네. 더 이제 그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도 시민들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다듬어서 이렇게 소중한 생태공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나중에 여기 네. 아이들과 함께 네. 생태 관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자세히 보는 거로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것으로. 네. 좋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미호강 주변으로 또 이렇게 추적을 해가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는 아까보다 조금 더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물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넓죠. 네. 예, 요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뭔가 시멘트로 구조물이 있죠, 그죠? 그러게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냐면 네. 작천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와 있는데 네. 예, 일종의 작천보는 물을 막아두는 네. 수중 보호의 하나예요. 네네. 지금 이제 수문을 열어둔 거예요. 네. 이렇게 수문을 열어두면 일반 평상시 하천처럼 수위가 낮아지고 대신 물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흐르는 거고 저 수문을 닫아두게 되면은 네. 여기 이제 호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 작전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면서 봤듯이 이쪽에는 오창들, 이쪽에 신대들 네. 이렇게 양쪽으로 네네. 광범위한 미호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렇죠. 네. 바로 이 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사실은 때로는 볼을 가둬둬서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쭉 하천을 문을 열어가지고 하천의 흐름을 이어지게 하면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또 미호강의 모래사장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자 보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게요. 이걸 하자 보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절히 네. 농경이냐 생태냐 하는 부분을 잘 좀 조화롭게 고민하면서 슬기롭게 이 하천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이제 우리가 연관된 걸 보려고 하는데 네. 미호강이 만들어 놓은 이 주변 곡창지대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그죠. 지금 이제 강 속에 있는 모래도 봤고 네. 사실은 강 밖에 있는 모래지대에 드넓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쵸. 이걸 토대로 해서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벽시가 출토된 마을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벽시가 그럼요. 여기 있어요? 그럼요. 바로 우리가 찾아갈 곳은 그 벽시 마을을 찾아가는 거죠. 와, 벽시 마을? 우리가 맨날 먹는 그 쌀, 그렇죠. 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쌀의 기원인 곳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 빨리 가야겠죠. 가봅시다. 추적하러 갑시다. 추적할까요? 네. 갑시다. 가보실까요? 네.
관장님,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 벽시의 기원을 알 수 있는 곳인가요? 아이, 그럼요. 우리 옆에 조형물 큰 게 있죠, 그죠? 그러게요. 저게 예. 뭐예요? 이 조형물이 네. 바로 이제 소로리 벽시를 네. 이렇게 형상화한 소로리 벽시 조형물이 되겠고요. 네. 여기부터가 이제 그 벽시가 출토된 네. 소로리 마을의 입구 시작점이거든요. 아, 여기가 입구.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원래 소로리 벽시가 발견된 곳은 요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지금 오창 과학산업단지 내 한 산업체의 그 시설 내에 있는데 아, 네. 예, 거기서 처음 발견된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이쪽 마을이 소로리 마을이기 때문에 예, 벽시 명칭은 소로리 벽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로리 벽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벽시하면 중국에 있는 벽시였었는데 네. 대략 뭐 500년 전쯤이라고 추정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소로리 벽시의 그 연도는 한 13,000년 이상. 와, 중국보다 더 오래된 예, 거네요. 그리고 훨씬 오래된 벽시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벽시가 뭐 그야말로 자연 벽시냐 순화 벽시냐 재배 벽시냐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벽시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 벽시가 바로 미우강변 이 소로리 마을에서 출토됐다는 거는 네. 이 미우강 유역이 아까 계속 얘기한 게 이 주변에 엄청난 미우 평야와 곡창지대 얘기했었죠.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벽시를 비롯한 농경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곳이다 네. 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벽시가 증거물이다. 우리가 먹는 그 쌀의 기원인 거죠. 그렇죠. 청원 생명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쌀도 굉장히 지금의 쌀도 유명하지만 그쵸. 그 쌀의 기원을 따져보니 아 여기가 꽤 유서가 깊은 곳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럼 여기가 입구라고 하셨으니까 좀 네. 더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과연 이 벽시를 잉태한 마을의 네. 모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네,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그래. 네. 관장님,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소로리 마을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소로리가 왜 소로리예요? 아 소로리 요 마을 사람들이를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는데 네. 옛날에 세조대왕이 네. 속리산으로 행차할 때 이 마을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밤에 글 읽는 소리가 너무 이렇게 좀 좋게 들려서 네. 참 글 읽는 선비들이 많구나. 그래서 공자가 살았던 노나라의 작은 마을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소로리, 노자죠, 노자. 아. 노나라. 그래서 뭐 노. 소로리가 됐다. 작을 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소로리예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아, 네네. 어쨌든 마을 분들에게 이제 들었던 거고 저는 이 마을이 아주 각별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가장 오래된 벽시 마을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그것이 우리 미우강변을 대표하는 대표 마을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저는 환경운동을 하면서 네. 이 미우강 살리기 활동의 제일 첫 번째 활동을 소로리 주민들과 함께 소로청 가꾸기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걸 몇 년 동안 했거든요. 네. 그거로 시작돼서 마을 사람들 마을 활동도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초록마을 활동으로 또 활발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확산되면서 다랭이 논도 가꾸고 마을길 이팝나무길도 조성하고 이러면서 정말 새로운 마을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미호강을 대표하는 마을로 우리가 찾아오게 됐죠. 아, 그러게요. 우리 소로리 마을 정말 미호강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마을이네요. 네, 계속해서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관장님, 그런데 다랭이논 얘기하셨는데 그게 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미우강변에 네. 넓은 평야의 곡창지대를 많이 봤잖아요. 네. 곳곳에 쌀 많이 봤죠. 벼 많이 봤죠. 네, 그죠? 많이 봤죠, 오늘. 되게 근데 네. 벼를 기르는 논들이 네.
네모 반듯하게 다 경지 정리가 완료가 돼 있죠, 그죠? 네, 완전 네모네. 예, 그게 이제 최근에 뭐 대단히 농업개발 사업으로 다 그렇게 경지를 정리한 건데 네. 여기 소로리 마을의 노는 어떤가요? 모양이? 여기는 지금 좀 곡선이 지어 있고, 구불구불하죠? 네. 그리고 높이도 다르죠, 그죠? 네, 약간 어. 이렇게 네, 높이도 예. 다른데요. 경지 정리를 하기 전에 원래 우리의 논의 모습은 이렇게 됐던 거죠. 원래는 골짜기로부터 이렇게 제일 구불구불한데? 예, 높은 논으로부터 물을 받고 네. 내리고 하면서 그 물을 쭉 이어서 이용하는 아, 그리고 이제 표고 차이를 그대로 살리고 지형도 살린 그래서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한 논의 모양, 계단식 논 모양을 이제 다랭이 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요새는 어디 가도 이런 논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는데 그러게요. 이 소로리 마을은 우리 청주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인데 네. 더구나 벽시 마을에 네. 이런 옛날 모습의 다랭이 논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이죠. 네, 백투더 동네 미호강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관장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예, 부탁드려요. 아쉽네요. 저는 워낙 뭐 미호강변은 네. 여러 곳을 많이 다녀왔지만 이렇게 제가 시간 동행자가 돼서 네. 미호강변의 최고. 토성, 다리, 마을 둘러보니까 정말 또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접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 미호강의 마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로리 마을에 그것도 다랭이 논 네.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미호강 8결교부터 쭉 따라서 지금 이제는 소로리 마을까지 추적을 했는데요. 우리 동네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언제 꺼내보아도 정감 가고 언제 봐도 또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선물과도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 미호강과 함께 미호강을 따라서 또 많은 곳들 우리 동행자님과 함께 추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백투더 동네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곳들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내용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추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백투더 동네! 과연 잡혔을까요? 떨리죠? 네. 그 잡혔으면 네? 우리의 그 어로 채집 기술이 탁월한 거고 안 잡혔으면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사랑해서 함부로 포획을 안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아, 역시 그럼요. 관장님 센스 있으셔. 과연 무거워요? 무거워 같기도 하고 안 떨려. 무거워 같기도 하고 왜 밥이 안 좋았나? 고기 많은데? 밥이 안 좋았나? 이게 한 마리도 없어요? 어? 아니 애기 하나 들어가 한 마리 있네. 애긴 살려줘야 되고. 애기예요? 예. 어디? 한번 보여요. 치어들 몇 마리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저기 떡밥을 네. 잘 개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너무 커서 그런 예. 겁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아쉽지만 우리가 너무 물고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로. 네.